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우리는 어쩌다 통일에 반대하게 되었는지, 그것도 청년층에서 유독 반대가 많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영상은 한반도 청년 미래 포럼과 함께 했습니다. 광고는 아니고 예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저도 한반도 청년 미래 포럼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이번 영상은 저와 한반도 청년 미래 포럼의 창립자가 함께 시나리오를 제작해서 준비한 컨텐츠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통일은 의심할 여지 없는 민족적 사명이자 헌법적 가치였죠. 하지만 현재 통일에 대한 시선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 통일이 언젠가 이루어져야 할 것, 준비해야 할 것이었다면 지금 청년 세대들에게 통일은 소원이 아닌 리스크이자 공포, 좋게 말해봤자 무관심의 영역이 되었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 국민 중 3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대로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36.9%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2025년 통계에서 20대 통계를 보면 절반 이상인 약 51%가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 조사한 통계들도 많은데 굳이 다른 통계를 볼 필요도 없이 다 비슷비슷하죠.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통계들을 쭉 보면 통일 반대가 청년 세대의 주류 여론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일까요? 단순히 지금 청년들의 삶이 좀 팍팍해서 통일은 뒷전이 된 걸까요? 아니면 지금 청년 세대가 이기적이어서, 혹은 단순히 변화를 원하지 않아서 시대적인 혼란을 겪기 싫어서일까요? 이게 이유였다면 무관심일 수는 있어도 리스크이자 공포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리스크로 받아들여질 수는 있지만 통일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지가 주요 담론이지 싫다, 관심 없다가 주 여론이지는 않겠죠. 결론부터 말하면 청년들의 가치관에서 민족주의적 당위가 소멸했기 때문에 동시에 이기주의가 아닌 오히려 합리적인 생존 본능적인 반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뒤에 쭉 자세히 나올 테지만 쉽게 말해서 그럴만해서 그렇다는 뜻이죠. 그럼 어쩌다 통일이 가슴 뛰는 일, 꿈이 아니라 피하고 싶은 현실이 되었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는 분단되었습니다. 이때부터 90년대 이전까지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입장은 항상 비슷했죠. 공식적 그리고 궁극적으로 가야 할 길은 통일이고 체제 경쟁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게 주요 흐름이었습니다. 냉전 시기이기도 했기에 또 전쟁을 할 수는 없었기에 체제 경쟁이 사실상 주였죠. 이 시기 전쟁을 겪은 세대인 부모 세대에게 통일에 대한 열망은 가슴에 한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당시 자녀 세대도 부모 세대만큼은 아니지만 먼 훗날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것으로 민족적 소망으로 생각했죠. 개인마다 차이는 있었겠지만 관심은 좀 없을 수 있었지만 적어도 통일에 대한 의견은 비슷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정치적 문제는 분단 때문이고 저기 위에 북한은 당장 무너져야 할 것이었죠. 민주화라는 변곡점을 지난 이후에는 통일에 대한 담론이 이념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삶의 문제, 통일되면 경제, 정치부터 시작해 사회적 혼란을 어떻게 할 거냐까지 좀 구체적으로 논의되었고요. 특히 한국의 경제가 북한을 완벽하게 압도한 시점 이후에는 체제 경쟁에서 완전히 승리한 뒤에는 아예 북한 정권이 붕괴했을 때를 대비하는 게 핵심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고요. 이 시기 한국은 개인보다는 집단이 우선이었고 김씨일가 때문일 뿐 북한 사람들도 우리 안에 포함되는 집단이었기에 어찌되었든 통일은 올 것이고 해야 하고 대비해야 하는 것이었죠. 혼란에 대해 나타낼 문제에 대해 논의할 뿐 싫다 하면 안 된다는 아니었습니다. 90년대에는 냉전이 마무리되면서 소련이 해체되고 동유럽 공산 정권들도 연이어 무너지면서 북한이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형국으로 가면서 또 1994년 7월 김일성까지 사망하면서 위기감과 동시에 통일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죠. 위기보다는 기대감이 훨씬 컸습니다. 90년대 초중반 여론조사들을 보면 70-80%가 통일 찬성이었으니까요. 반대로 가능성이 생긴 만큼 기대감이 컸던 만큼 현실적인 문제도 본격적으로 대두된 시점이죠. 독일이 통일 후 막대한 비용과 사회통합의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학계와 정부에서도 급변 사태나 비용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이었죠. 한마디로 통일이라는 낭만적 기대 아래에서 엄청난 돈과 시간이 드는 일이라는 인식이 싹튼 시기입니다. 그래도 금방 말했듯 통일 자체에 낙관적이었기에 기대가 더 컸기에 걱정이 생겼다 뿐이지 기대감은 낙관은 여전했죠.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봤을 때 장점이 더 크게 다가왔고요. 그런데 IMF 외환 위기가 터지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급격하게 변하게 됩니다. 정확히는 IMF 이후의 한국 사회를 보며 자란 세대, 지금 청년 세대의 생각이 이전 세대와 아예 달라졌죠. 국가 부도 사태 속에서 평생 직장의 신화가 무너지고 가장들의
실직을 목격하며 가정의 파괴를 보면서 자란 IMF 키즈들은 직접적으로 생각은 안 해도 머리에 국가가 나를 지켜주지 않는구나, 대기업도 내 생활을 보장해주지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집단 속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살면 안정된 삶을 보장받는 시대가 끝나면서 집단주의적 가치관은 붕괴했고 생존 중심의 개인주의가 싹트기 시작했죠. IMF 시기에 태어난 IMF로 변화한 분위기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 20, 30대입니다.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더라도 포인트는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로 우리보다 내가 더 중요한 것으로 바뀐 시대에서 자랐다는 점이죠. 이들에게 민족을 위해 희생해라, 국가를 위해 봉사해라 라는 말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설득력이 없었죠. 지금 청년 세대가 윗세대에게는 이기적으로 보이는 행동이나 말들을 하는 것 전부가 여기에서 시작됐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차이, 생각 구조 자체가 다르기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통일이 되면 비용을 엄청나게 부담해야 하는 게 뻔한데 얼굴도 본 적 없는 북한 동포를 위해 돈을 내라는 말은 생존을 위한 개인주의가 싹튼 사회에서 씨알도 안 먹혔습니다. 청년 세대는 탈민족주의화 되고 개인주의화 되었기에 통일이라는 담론에 근본적인 질문, 왜 해야 하냐라는 질문을 던졌지만 통일 교육은 여전히 왜라는 질문에 한민족이니 당연히 통일해야 한다라는 감정적인 호소 외에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죠. 햇볕 정책 시기 북한과 교류도 생기고 평화 분위기도 만들어졌지만 핵개발, 2010년의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까지, 이제는 익숙해져 버린 미사일 도발까지 동포가 아닌 남으로 인식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이 사건들은 북한은 문제만 일으키는 12만 건은 적이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분위기야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인식도 바뀔 수 있죠. 문제는 사건들이 터질수록 긴장감이 높아질수록 통일에 대해 왜 해야 하냐라는, 통일을 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좋지라는 이전보다 더 부정적인 뉘앙스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제대로 된 답을 내놓지 못했다는 겁니다. 정확히는 답을 들을 곳도 없었죠. 뉴스와 기사, 관련 매체들을 보면서 청년들은 스스로 결론을 내려야 했습니다. 오씨와 배씨라는 말 아시나요? 동독과 서독 출신을 구분하는 말인데 이게 말이 좋아 구분하는 말이지 뭐 욕이나 다름없습니다. 서독인들은 동독인들을 게으른 이류 독일인이라 무시했고 동독인들은 서독인들을 돈만 하는 돈벌레라고 생각했죠. 지금이야 많이 극복되었지만 아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갈등이 다가 아니죠. 통일 직전 서독의 인구는 동독보다 4배 많았고 소득은 약 3배 정도 차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통일 후 약 20년간 2조 유로 이상의 비용을 지출해야 했고 3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구동독 지역의 경제 수준은 구서독의 70% 정도밖에 안 되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니 한국과 북한보다 차이가 덜한 독일이 저 정도인데 우리는 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과 국회예산정책처의 통일 시 북한 주민들의 생계 지원을 비롯해 인프라 투자, 의료 보장을 위한 투자 비용과 위기관리 비용이 폭발적으로 발생한다는 연구를 비롯해 일부 연구에서는 비용이 800조에서 수천조에 이를 것이라 추산하면서 청년들에게 통일은 희망보다는 내 월급 대부분이 북한 재건에 쓰일지도 모른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졌죠. 결국 점점 더 해도 지금은 하지 말자로, 나중에는 할 필요 없다, 하지 말자로 교육이 되었고요. 실제로 2024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2030 대상에게 실시한 통일 여론 조사를 보면 통일이 필요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이유 1위는 정치, 사회적 혼란이고 2위가 경제적 비용 발생이었죠. 사실 여기서 더 눈여겨봐야 할 것은 통일이 본인에게 이익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입니다. 통일이 본인에게 이익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23%였습니다. 반면에 통일이 국가에 이익이 된다는 응답은 54%였죠. 즉 청년들은 통일이 장기적으로 국가에게 좋을 수는 있지만 나한테는 손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개인주의의 시대에 나한테 손해라고 생각되는 통일에 대해 민족의 수건, 한민족이라는 말은 공허하죠. 그렇다고 지금 청년 세대들의 경제적 상황이 좋나요? 아니죠. 경제적 상황이 안 좋은 게 이유는 아니지만 적어도 통일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을 때 반대를 더 심화시키는 요소인 건 확실합니다. 정리하면 지금 청년들에게 북한은 12만 건은 핵과 미사일의 나라고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은 고사하고 분단의 아픔도 느껴본 적 없는 데다 우리보다 내가 더 중요한데 나 살기도 빠듯한데 비용을 따져보니 통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플러스로 안 그래도 정치부터 시작해 갈등이 한두 개가 아닌데 여기다 새로운 갈등까지 생겨난다고 생각하면 피곤하죠. 2023년 말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통일 관련 기구들이 폐지했을 때도 청년들의 반응은 덤덤했습니다. 이미 북한을 타국이자 적으로 인식하고 있던 남한 청년들에게는 큰 충격이 아니었거든요. 청년들에게 중요한 건 나에게 미지수의 영향을 끼칠 통일이 아니라 나와 한국의 안전 그리고 번영이니까요. 통일을 포기하고 전쟁 위험이 줄어든다면 기꺼이
연구분단을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 말대로 청년들의 생각대로 통일은 무조건 부담이고 손해로 다가올까요? 채널의 통일은 과연 우리에게 이득일까? 영상에서 말했듯 아니죠. 사실 앞서 말한 연구들에서도 장점, 경제적 이득들이 나와 있고 길게 보면 장점이 더 큰 것도 사실 대부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미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게 된 시점에서 부담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낙관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에 더 귀를 기울인 것 뿐이죠.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 통일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나오는 건데 통일에 반대하고 자시고 북한 정권이 붕괴했을 때 누가 가져야 하냐고 물으면 대부분 아니 사실상 전부가 우리가 가져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실 통일은 언제 올지도 어떻게 올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언젠가 통일을 선택해야 하는 시점이 된다면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그냥 북한은 아무나 가지시고 저희는 저희대로 살 겨우는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통일 독일의 초대 대통령 바이츠제커가 한 말처럼 준비된 통일은 축복이지만 갑작스럽게 맞이한 통일은 재앙입니다. 즉 반대고 찬성이고 자시고 결국 준비를 해야 한다. 관심을 가지고 건설적인 이야기들이 오고 가야 한다는 건데 지금 이대로 가면 비용을 내고 재건해야 할 청년 세대가 준비를 할 수가 없죠. 쭉 나왔듯 통일이라는 것 자체에 부정적이고 관심도 적어졌으니까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맞이한다면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다가 혼란만 가중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이 준비인데 캠페인이라도 만들어서 길거리에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라도 리메이크해서 틀어야 할까요? 통일을 왜 반대하게 되었는지 쭉 길게 풀었지만 핵심은 결국 설득력입니다. 지금 청년들은 과거의 의무보다 미래의 기회를 중시하는 세대입니다. 국경보다 자유, 혈통보다 가능성, 의무보다 선택을 선호하죠. 통일 역시 역사적 당위가 아니라 미래의 전략적 기회로 설계되어야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통일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해야 한다가 아니라 우리 때 할지 안 할지는 몰라도 한다면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답이 나와야 하죠. 통일을 언젠가 도달해야 하는 목표가 아닌 준비해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미래 구조로 생각하도록 기성세대가 말했던 통일은 과거 중심의 통일이었다면 청년이 말하는 통일은 미래 중심의 통일 비용과 혼란을 생각해도 기회와 이득이 많은 통일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하면 비용과 혼란은 최소로 기회와 이득은 최대로 만들 수 있다고 설득하는 거죠. 사실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기존 통일 논의 구조에서는 청년들이 의견을 낼 자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논의에 초대되기보다는 설명을 듣는 자리에 앉는 경우가 많았죠. 너희들은 아직 어려서 현실을 몰라 전문성이 부족하니까 조금 더 듣고 배워라는 말들도 자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실은 좀 다르죠. 통일 이후 경제구조, 기술 인프라, 국제투자, 문화융합처럼 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은 오히려 청년 세대가 훨씬 민감하고 빠르게 느끼고 있으니까요. 근데 뭐 의견이 안 받아들여지는데 설득력 있는 근거들, 이유들이 있어도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는데 설득을 어떻게 합니까? 비용을 생각하더라도 통일되었을 때 노동력, 자원 이걸 뒤로 하고서라도 수많은 기회들이 생겨날 것만 잘 풀어내도 어느 정도 설득이 될 텐데 말이죠. 오늘 이야기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 통일 이야기고 좀 고리타분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또 닥쳤다고 생각해보면 다른 주제들보다 무서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준비가 안 되었다면 사회 문제들을 떠안을 비용을 부담해야 할 지금 세대에게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다면 설득을 할 수 없다면 혼란은 극대화될 테니까요. 지금 세대에 오지 못해도 똑같습니다. 다음 세대에 온다고 해도 그들이 준비할 수 있게 토대를 마련해 두어야 하는데 지금 세대에서 관심과 준비가 끊긴다면 더 큰 혼란이 찾아올 테니까요. 오늘의 결론은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적어도 관심은 가지자, 할 수 있게 대비는 해놓자, 그리고 적어도 설득은 해놓아야 한다 정도가 되겠네요. 사실 이걸 시도하고 있는 게 제가 활동하고 있는 한반도 청년 포럼이긴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통일과 평화를 다시 설계하자는 목적 아래에서 만들어진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한반도의 미래 전략을 기획하고 논의하는 청년 싱크탱크 조직이죠. 철저히 실행 중심, 전략 중심 조직이고요. 통일은 과거에서 온 단어가 아니라 미래로 가는 도구이고 미래는 청년들이 직접 설계해야 한다. 강요받는 통일이 아니라 선택하고 창조하는 통일, 경쟁력과 기회 중심의 통일, 민족 정체성보다 글로벌 전략 가치가 앞서는 통일, 뭐 이런 느낌입니다. 좀 흥미가 생기시는 분들은 댓글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 한번 구경해 보시죠. 우리는 어쩌다 통일에 반대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